학교에서 항상 괴롭힘을 당하던 약한 남자아이. 어느 날 수업 중에 눈앞에 임무를 통해 강해지는 시스템 팝업이 나타났다. 그가 임무를 열어보려 할 때 손이 실수로 지나가는 백채린에게 닿았다. 그녀는 불쾌하게도 김수현에게 한 대 때렸다. 그리고는 김수현에게 샌드위치를 사오라고 시켰다. 방금 전이 성희롱을 핑계로 돈을 주지 않았다. 이게 바로 지금의 김수현의 답답한 상태야. 일이 불합리하더라도 두려워서 반항하지 못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의 놀림을 받아도 그는 마음속으로 100배 보복하겠다고 맹세할 뿐이야. 그리고는 쩔쩔매며 괴롭히는 사람에게 사과하러 가겠지. 답답한 김수현은 엄마에게만 강하게 굴기만 해. 그는 강하게 엄마에게 휴학을 요구했어. 어차피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으니까. 김수현은 유튜브 운영에 더 관심이 있다. 하지만 엄마는 그의 이 불합리한 요구를 무시한다. 여동생 김다연도 그를 비웃는다. 자신의 인생이 격투실황인 줄 아는 것처럼 유튜브도 운영하고 절망한 김수현은 이해하지 못한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때 임무 강화 시스템 팝업이 다시 나타난다. 김수현은 아직 시도해보려고 해. 이게 뭐지? 시스템이 켜지면 임무를 완료하면 카드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줘.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임무 튜토리얼이야. 엄마에게 속임수만 말하면 금카드를 받을 수 있어. 김수현은 가장 먼저 생각한 게 이 금카드를 팔 수 있을까 하는 거였어. 시스템 설명에 카드 레벨이 나와 있어. 일단 희귀 등급은 전 운동으로 정한다. 김수현은 일단 신경 쓰기 싫다. 그는 큰 목소리로 엄마에게 방금의 말투가 좋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김도현은 저 녀석이 정말 미쳤다고 생각한다. 김수현이 계속 중얼거리자 임무는 결국 끝났다. 그는 이 김카드가 10,000원 정도는 팔릴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먼저 금카드를 열었다. 무엇이 나올지 궁금해서 예상치 못하게 열렸다. 키가 3cm 자랄 수 있는 소모성 카드였다. 김수현은 멍해졌다. 망설임 끝에 그는 바로 사용하기로 했다. 잠시 후 요리하는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금수현이 진짜로 3cm 자랐어요. 그의 키는 원래 168cm에서 171cm로 늘어났습니다. 이때 금수현은 비로소 갑작스러운 임무 팝업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그에게 사과했습니다. 전수현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몇 년 동안 학교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과하는 데 익숙해졌다는 것을. 하지만 주변에서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다음날 김수현은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어요. 어쨌든 168에서 171로의 성장에는 질적인 도약이 있었어요. 심지어 지나가는 여학생들도 그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그때 다시 미션 팝업이 나타났어요. 미션을 완료하면 금, 은 카드 각각 하나씩 받을 수 있어요. 김수현이 멍하니 있는데 그 사람과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녀가 이번 임무의 목표였어요. 김수현은 완전히 멍해졌어요. 이번 임무가 다름 아닌 백채린과 키스하는 거라니. 그녀는 손으로 김수현의 눈을 가리며 때리려고 했어요. 갑자기 백채린이 한 가지를 떠올렸어요. 그녀를 쫓는 수많은 구해자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일종의 보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녀는 그 변태 무리에게는 못 때리겠다고 했어요. 김수현은 과감히 불가능한 임무를 포기하려 한다. 하지만 팝업 알림이 임무를 포기하면 이전에 받은 보상이 모두 회수된다고 경고한다. 임무 팝업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수현은 절대 자신이 168로 줄어드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먼저 백채린에게 도전해보기로 결심했다. 자리로 돌아온 그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키스를 할 수 있을까? 그때 곁에서 한 목소리가 그와 키스를 하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의 출처는 김수현과 같은 자주 괴롭힘을 당하는 짝꿍 극도였다. 성숙한 외모의 그는 방금 맞은 상처가 얼굴에 남아있었다. 그는 김수현이 항상 자신 곁에 있는 것을 보았다. 키스하려는 듯이 의심스럽게 말하는 모습. 김수현이 그에게 묻는다. 여자와 키스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극도로 수줍어하며 부탁하는 척 말하는 것. 아마 성공할지도 몰라. 하지만 김수현은 약간의 자각이 있는 듯하다. 형님, 극도로 제안하는 방법. 상대에게 돈을 주고 키스를 교환하는 것. 이 아이디어 괜찮은데 어쨌든 돈은 모두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 후에 김수현은 극도에게 돈 좀 빌리려고 했어. 근데 그의 주머니는 자기 얼굴보다 더 말끔했어. 극도는 자신에게 한 말이 쓸데없다고 사과했어. 하지만 그는 김수현에게 만약 키스하려면 여자와 단둘이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어. 그런 사람들은 말이야 어떻게 백채린과 단둘이 있을 기회가 있겠어. 하지만 김수현은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게 바로 체육 시간이었다. 백채린은 항상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체육 수업에 가지 않았다. 잠에서 깬 그녀는 김수현이 왜 수업에 안 왔는지 이상해했다. 그리고 김수현에게 딸기 우유를 사오라고 시켰다. 하지만 자주 백채린에게 부려먹히는 김수현은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딸기 우유를 2모금 마시며 자신을 다독였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백채린에게 키스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결과는 백채린의 질문이었다. 그가 경찰서에 가고 싶냐고. 임무가 실패한 것을 목격한 김수현은
급히 자신이 농담이었다고 설명했다. 평소 그를 괴롭히던 불량소년들 어느새 문 앞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김수현은 멍해졌다. 불량소년이 그에게 백채린을 좋아하냐고 조롱하며 물었다. 김수현은 조금 초조해졌다. 그들에게 빨리 찍은 영상을 삭제하라고 했다. 하지만 불량소년 최창동은 갑자기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그는 나쁜 미소를 지으며 김수현에게 말했다. 그냥 농담일 뿐이라고. 결국 우리는 좋은 친구니까. 최창동이 김수현을 계속 괴롭히려 할 때 백채린이 그를 막았다. 그리고 방금 찍은 영상을 지우라고 명령했다. 최창동은 여전히 언니 백채린의 말을 잘 듣는다. 그리고 그들은 화이채린을 함부로 찍지도 않았어. 화이채린이 고개를 돌려 바닥에 엎드린 김수현을 봤어. 이 바보한테 그냥 휴가 내라고 하는 게 낫겠어. 아니면 또 맞을 거잖아. 집에 돌아온 김수현은 절망했어. 아직 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결석 통보를 받았거든. 지금 김수현은 또 고민이야. 어떻게 엄마에게 안경이 깨진 걸 설명하지. 그리고 171cm의 행복한 삶도 사라질 위기다. 김수현은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때 미션 팝업창이 미션 완료를 알렸다. 사실은 백채린이 깜빡 잊은 것, 이 우유병을 김수현이 마셨다는 것, 빨대를 입에 문 것도 포함해서 김수현과 간접적으로 키스한 셈이었다. 하지만 김수현은 전혀 몰랐다. 이 우연한 실수로 일어난 해프닝. 그는 임무가 어떻게 완수된 건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먼저 카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금카드의 새 스킬을 보며 김수현은 감탄을 금치 못한다. 정말 대단하다고. 이 소비성 카드이기 때문에 사용 후 그의 시력을 최상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김수현은 망설임 없이 사용을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흐릿했던 시야가 곧 매우 선명해졌다. 이때 전수현은 은카드에 적힌 기술을 보았다. 약간 놀라웠다. 잠시 후 그는 신나서 시력 회복 소식을 엄마에게 전하려 했다. 그러나 식탁에 앉아있는 건 오빠뿐이었다. 알고 보니 엄마는 오늘 야근이었다. 김다연이 이상하게 얼굴도 맞았냐고 물었다. 전수현은 거짓말하며 말했다. 오빠는 그냥 친구들이랑 놀았을 뿐이라고. 갑자기 김다연이 학교에서 자기한테 말 걸지 말라고 했다. 약한 오빠가 있다는 게 부끄럽다면서. 불량소녀는 여전히 평소처럼 김수현에게 문제를 일으키러 왔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학교 뒤에서 만나자고 명령했다. 같은 책상에 앉은 극도는 김수현에게 사과했다. 비록 둘이 약속했지만 서로 맞을 때 돕지 않기로 했지만 오늘 그 불량 청소년들은 정말 너무 심했다. 무기력한 김수현은 괴로워하며 생각했다. 왜 자신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점심시간에도 그는 여전히 개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다. 최창동에게 명령받아 최창동이 그에게 땅에 떨어진 담배를 주우라고 시켰다. 금수현이 어쩔 수 없이 담배꽁초를 향해 기어가던 순간 지나가던 동생 김다연이 땅에 있는 그게 뭐 하는 거냐고 물었다. 금수현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최창동은 앞에 있는 여자가 자신의 동생인 것을 알고 나서 공손하게 김다연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냥 농담한 거야. 그 후에 김수현을 데리고 갔다. 그는 동생이 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야비한 모습을 최창동의 눈빛은 점점 이상해졌다. 그는 갑자기 김수현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졌다. 화장실 갈 때 최창동이 김수현에게 동생을 소개시켜달라고 했다. 김수현은 급히 자기 여동생 성적이 안 좋다고 말했어요. 성격도 좋지 않다고 했고요. 그런데 최창동은 계속 못마땅해하며 우리가 친구니까 라는 핑계로 그에게 여동생을 소개시켜주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희 여동생의 어떤 부위는 매우 탄력 있어 보여요. 이 말을 듣고 김수현은 멍해졌어요. 이때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극도는 최창동에게 질문했다. 너무 지나치게 말하네. 최창동은 두말 없이 그에게 주먹을 날렸다. 그 후에는 모욕을 주며 폭행을 시작했다. 전수현은 참지 못했다. 그는 분노하며 개새끼야 그만둬 라고 소리쳤다. 최창동은 이 자식이 진짜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는 쓰레기 김수현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가 상대를 혼내주려고 손을 뻗으려던 찰나에 김수현이 갑자기 주먹을 날려 그의 얼굴을 강타한다. 이것이 바로 그 은색 카드의 기술, 권투의 찌르기 기술. 김수현은 원하지도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 그는 변화와 반항을 원한다. 그때 다시 임무 팝업이 나타난다. 임무는 최창동을 이기는 것이다. 보상으로 운동카드와 동동카드 각각 하나씩. 김수현의 후속 임무. 최창동에게 뭘 보여줄지 결심했다. 뭘 유연하다는 걸 보여줄 것이다. 최창동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했다. 너 이 자식.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나와 싸우겠다고 생각한 거냐? 김수현은 그를 무시했다. 찌르기 권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최창동은 마침내 이 쓰레기가 권투를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화가 나서 반격하려 했다. 하지만 김수현의 찌르기 권법은 폭우처럼 그의 몸에 쏟아졌다.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면서 김수현의 마음가짐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곧 임무를 완수했다. 은색과 동색 카드를 각각 하나씩 얻었다. 이때 임무 알림창에 주먹 휘두르기 숙련도가 올라갔다는 메시지가 뜬다. 금수현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극도는 재빨리 그를 끌고 도망쳤다. 구석에 숨어있던 두 사람은 이제 시작임을 깨달았다. 저 놈들이 무서운 이유는 딱 하나다. 그들이 모두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때 최창동은 동료들과 함께 김수현을 찾아 복수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극도도 약간 의심스럽다. 그가 언제 권투를 배운 건지. 김수현은 머뭇거리며 말한다. 자기 자신이 유튜브에서 배웠다고. 이때 그는 찌르기 기술과 숙련도를 눈치챘다. 만약 모두 100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한다. 극도는 그가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김수현은 다른 사람들이 임무 팝업창을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그는 빨리 방금 임무 보상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새로운 두 가지 스킬을 보고 김수현은 약간 멍해졌다. 그때 백채린이 동료들과 함께 그들에게 두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극도는 순간 망할 것 같았다. 하지만 백채린은 단지 김수현에게 무슨 일을 했냐고 물었다. 왜 모두가 너를 찾고 있냐고? 분명 자기 잡으러 온 게 아니었다. 김수현은 설명했다. 그냥 실수로 싸움이 붙었다고. 백채린은 차갑게 말했다. 내가 못 본 척 해줄게. 어서 집에 가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전수현과 극도는 여전히 잡혔어. 불량소년 이상한 최창동. 이런 녀석에게 맞아서 기절했나봐. 그들은 주변 평범한 학생들을 쫓아냈어. 김수현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곧 그 애는 입학하자마자 복싱으로 3학년을 정리한 괴물인데 한 번도 지지 않은 적이 없거든. 강북 서구에 구하준이 올지도 몰라. 그는 이미 여기 와 있어. 아래가 웃으며 보고했어. 최창동이 화장실에서 그 애한테 맞아 기절했어. 하지만 구하준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며 아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사과했어. 구하준이 이전에 최창동이 누군지도 몰랐던 걸. 하지만 동생이 맞았어요. 그는 그래도 와서 한번 보려고 했어요. 그는 김수현에게 왜 최창동을 때렸냐고 물었어요. 김수현이 설명했어요. 최창동이 먼저 자기 가족을 모욕했다고. 이에 대해 구하준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김수현에게 정말 잘 싸우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구하준은 김수현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했어요. 김수현이 안 때리면 그가 때릴 거야. 이 무서운 존재에 맞서서 김수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때 그는 방금 얻은 카드가 생각났어. 아마 도움이 될지도 몰라. 은색 카드의 스킬은 하루에 한 번 체력을 회복할 수 있어. 구리 카드의 스킬 효과는 고음을 낼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분명히 이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하더라도 구하준한테는 절대 이길 수 없어. 어차피 맞을 수밖에 없고 김수현은 차라리 맞더라도 싸우는 게 낫다고 결심했어. 하지만 지금 그의 찌르기 주먹은 구하준에게 전혀 닿지 않았고 오히려 구하준의 반대손 주먹이 그를 기절시켜버렸어. 잠시 후 김수현이 깨어났고 그는 아까 진짜 싸우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어. 이 구하준에게 붙잡히고 나니 더 힘들어졌어. 김수현이 일어나서 맞을 준비를 할 때 구하준은 오히려 그에게 담배 피우러 가자고 했어. 김수현은 이상하게도 그들 가운데로 갔고 구하준은 그에게 담배 한 대를 건넸어. 김수현은 재빨리 손을 흔들며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했어. 그는 이 쓰레기가 소문대로 나쁘다고 생각했어.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하는데 근데 구하준이 그에게 사과를 했어. 김수현이 생각보다 더 잘 싸운다고 해서 그는 자연스럽게 반격했어. 자신도 오랫동안 복싱을 배웠다고 말했고 김수현의 잠재력을 칭찬했어. 집에 돌아온 김수현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어. 구하준은 그런 친근한 말투로 왜 혼자 말하는 거야? 결국 소문에 나던 구하준은 무서운 사람일지도 몰라. 그는 순간 그 사람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척하는 걸 의심했어. 그리고 내일 다시 와서 때릴지도 몰라. 혹시 이 퀘스트 팝업에 나온 임무가 구하준 때문에 어려워지면 망칠 수도 있어. 이때 김수현은 또 약간 궁금해졌어. 이 임무들은 도대체 누가 내린 걸까? 아직은 튜토리얼 단계에 있다. 주요 임무가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까지 금, 은, 동 세 가지 카드만 나왔다. 아마도 더 좋은 카드가 나올지도 몰라. 갑자기 김수현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바로 그 문제는 자신이 지금까지 얻은 카드였다. 전부 싸움과 관련된 것 같아. 다음날 김수현은 비장하게 자리에 앉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역시 최창동이 다시 찾아왔다. 김수현은 재빨리 전투 준비를 했다. 하지만 최창동은 단지 구하준의 하교 후 만남 초대를 전하러 온 것이었다. 주소를 남기고 나서 그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다. 김수현은 갑자기 망연자실했다. 방과 후에는 피할 수 없이 혼쭐이 날 것 같았다. 도망친다면 내일은 더 심하게 맞을 게 분명했다. 저녁에 김수현은 약속한 KTV에 도착했다. 결국 오늘 맞는 게 가장 좋은 결정이었다. KTV 내부의 모습은 술자리와 같다. 구하준, 김수현 앉아봐. 학교 내 유명한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 김수현이 구하준을 위아하게 쳐다봐. 다들 자신을 때리라고 하려는 거야. 백채린이 놀라서 왜 왔냐고 물어봐. 김수현이 그제야 그를 알아봐. 그때 구하준이 새로운 친구에게 노래 한 곡 불러보라고 제안해. 김수현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지만 하지만 그는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분위기를 망칠까 걱정했다. 그래서 그는 아예 고음 기술로 시도해보았다. 임스타에서 20만 팬을 보유한 백채리는 멍해졌다. 구하준조차 이 감동적인 노래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김수현은 조금 어색해하며 모두가 왜 이러는지 궁금해했다. 백채리는 원래 그가 어린이 애니메이션 삽입곡을 부를 줄 알았다. 여자애들이 농담처럼 김수현이 꽤 귀엽다고 칭찬했어요. 남자애들도 처음 보는 거였죠. 하준이가 친구를 이렇게 챙기는 걸 김수현은 왜 자신을 안 때리냐고 위하해했어요. 그제서야 소문이 거짓임을 깨달았죠. 구하준이 의외로 착한 녀석이라는 걸. 다음 날은 김수현이 처음으로 학교에 가고 싶었던 날이었어요. 앞으로의 학습 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구하준이 무슨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어요. 전수현은 그에게 같은 책상을 쓰는 극도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할 계획이에요. 같은 시간에 학교에 오는 구하준이 그에게 인사를 해요. 그때 임무 팝업창이 갑자기 주요 임무가 시작되었다고 알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주요 임무를 완료한 후의 보상은 이전에 없었던 플래티넘 카드였어요. 그런데 임무는 장북서 고라 대장 구하준을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단 3일의 시간만 있다. 김수현은 완전히 멍해졌다.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때 임무 팝업이 나타났다. 주요 임무를 진행하는 동시에 부가 임무도 시작된다. 지금부터 더 많은 카드가 획득 가능합니다. 이건 마치 초보 마을을 막 나온 상태에서 바로 대보스를 상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수현은 이 임무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본래 목표는 그냥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것이었으니까요. 구하준이라는 친구가 생기면서 목표는 이미 이루어진 셈입니다. 구하준과 싸워서 짓기라도 한다면 이전 시스템 보상도 사라질 것입니다. 아직도 구하준과의 관계가 틀어질 거야. 김수현은 자신과 구하준의 우정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때 구하준은 최창동을 처벌하고 있었다. 김수현은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백채린이 뒤에서 그에게 물었다. 진짜 구하준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최창동이 맞은 건 반지 때문이다. 내야 할 돈이 부족할 뿐이야. 알고 보니 불량 청소년들이 학교 다른 사람들한테서 빼앗은 돈이었어. 사실 마지막에는 모두 구하준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돼. 구하준이 김수현을 잘 챙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백채리는 그에게 구하준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보는 게 좋다고 경고해. 그때 구하준은 멀리서 김수현을 발견해 곧장 웃으며 그에게 인사했다. 김수현은 망설이다가도 구하준에게 한 가지를 물었다. 왜 나를 특별히 챙겨주는 거야? 구하준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너가 권투를 하니까 네가 오기 전까지 여기엔 쓸모없는 애들뿐이었어. 김수현은 그제야 알았다. 구하준은 그가 싸움을 잘한다고만 생각했던 것이다. 그와 친구가 된 지 얼마 안 됐어. 만약 임무를 포기하면 찌르기 권법 기술이 사라질 거야. 그때는 또 쓰레기로 취급받을지도 몰라. 구하준은 김수현이 근심 가득한 모습을 보고 매우 걱정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지금 김수현은 갑자기 눈물이 나고 싶다. 결국에는 싸워야 하니까. 밤에 김수현이 공원에서 주먹 연습을 한다. 어쨌든 시도는 해봐야겠다. 하지만 어떻게 이겨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 며칠 전에는 주먹으로 구하준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다. 남은 회복콘과 고음 기술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다. 그때 몇 명의 소년들이 나타나 김수현에게 묻는다. 차비 좀 빌려줄 수 있냐고. 근데 김수현도 돈이 다 떨어졌어. 그는 협박 후 거절했어. 몇 명은 말 듣고 바로 표정이 변했어. 그들은 김수현에게 상황을 확실히 파악하라고 경고했어. 우리는 지금 내 돈을 빼앗고 있는 거야. 근데 김수현은 정말 돈이 없었어. 불량소년들은 그가 맞서려고 하는 걸 보고 솔직히 말하는 타입이라고 생각했어. 김수현은 본능적으로 찌르기 주먹으로 반격했다. 그때 임무 팝업창이 찌르기 주먹 숙련도가 상승했다고 알렸다. 원래 지난번 상승 이후로 더 이상 상승하지 않았던 숙련도가 다시 상승했다. 김수현은 사람을 때려야만 숙련도가 올라가는 걸까 생각했다. 임무 팝업창이 그를 축하했다. 찌르기 기술이 2급으로 상승했다. 불량 청소년이 그가 정신을 잃는 틈을 타서 습격하려 한다. 김수현이 다시 한번 찌르기로 그의 얼굴에 가격했다. 그는 지금의 찌르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속도가 더 빨라졌고 힘도 더 강해졌다. 이 정도면 정말로 구하준과 맞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김수현은 잠시 이렇게 많은 불량 청소년들을 상대해야 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임무 팝업창이 열리며 사이드 퀘스트가 시작됐다. 불량 소년 5명을 이기면 은카드 하나를 보상으로 받는다. 그리고 숨겨진 조건도 있다. 주 퀘스트와는 다르게 이 사이드 퀘스트는 포기할 수 있다. 불량 소년들이 김수현에게 몰려든다. 김수현은 조끼를 단단히 묶었다. 그는 이 카드를 얻을 기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상대는 무려 5명이었다. 이는 김수현이 동시에 10주먹을 방어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가 먼저 찌르기 펀치를 사용해 한 명을 맞췄다. 턱을 맞은 불량 소년은 즉시 기절했다. 이제 4명이 남았다. 김수현은 과감히 도망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반드시 1대1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숨이 가쁘게 뛰어 작은 골목으로 들어간 김수현.
불량소년들이 이 복서에게 조롱한다. 체력도 너무 떨어졌네. 김수현은 재생콩 스킬을 빠르게 사용한다. 불량소년들은 기회를 노리려 했지만 순간 체력을 회복하는 김수현. 다시 강한 주먹을 날린다. 그는 재빨리 자세를 잡는다. 곧바로 계속해서 찌르기 펀치를 사용한다. 불량소년들의 몸을 가격하며 다른 불량소년들은 놀란다. 저 녀석 체력이 다 떨어진 거 아니었나. 찌르기 펀치에 점점 익숙해진 김수현. 이미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남은 불량소년은 3명이다. 김수현은 먼저 고음 기술로 방해를 시도한다. 그 후 정확한 찌르기 주먹으로 불량소년의 턱을 가격했다. 보수 임무가 금방 완료되었다. 임무 알림창에서 숨겨진 조건이 달성되었음을 알림. 적에게 맞지 않고 승리한다. 상금이 은카드에서 금카드로 업그레이드되었다.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김수현이 우연히 숨겨진 조건을 달성했다. 그는 즉시 신나서 이 금카드를 열었다. 하지만 위에 적힌 스킬을 보고 그는 약간 혼란스러워졌다. 이틀 후 구하준을 이기는 메인 퀘스트가 끝난다. 남은 시간은 8시간이다. 김수현이 가진 스킬은 2급의 찌르기 주먹이다. 회복콩, 고음 능력, 그리고 얼마 전에 얻은 금카드. 그는 이 진짜로 이길 수 있는 것들로 마음이 불안하다. 무패의 기하준인가? 만약 패배한다면 김수현은 다시 예전의 늑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는 원래 동석인 극도를 보호하고 싶어 했다. 극도가 자주 대신 맞아주었기 때문이다. 김수현은 자신이 정말 좋은 친구를 사귀었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극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마치 유언을 남기는 것 같아. 극도도 김수현이 요즘 구하준 때문에 고민하는 걸 알아챘어. 마침 그때 구하준도 이 교실에 들어왔고 그가 김수현에게 같이 마트에 가자고 초대했어. 김수현은 일어나면서 생각했지. 어떻게 하면 그와 싸울 수 있을까? 문 밖으로 다른 2사람이 들어왔다. 슈퍼마켓에서 막 나온 학생. 그중 한 명이 아이스크림. 실수로 구하준의 옷에 묻혔다. 그는 급히 상대에게 사과했다. 구하준은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봤다.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은 혼났다. 김수현은 구하준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런 녀석은 원래 그래야 한다. 그는 구하준에게 이 개자식이라고 욕했다. 구하준은 혼란스러워하며 너 나를 말하는 거야? 라고 물었다. 김수현은 새로운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믿고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지난번에 얻은 골드카드 스킬이었다. 역시 구하준이 그를 향해 손을 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전수현이 정말 위리가 있다고 칭찬했다. 그는 자신이 김수현 반이 학생을 때린 줄 알았다. 그래서 김수현이 화난 거구나. 구하준이 웃으며 말했지. 친구끼리 무슨 싸움이냐고? 화 풀어라. 이 녀석아. 멍한 김수현. 그렇게 따라가서 슈퍼마켓에 갔지. 그리고 김수현이 구하준에게 도전한 일은 벌써 소문이 났어. 김수현은 구하준이 먼저 사과할 줄은 몰랐어. 그는 구하준을 진짜 친구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소문 속 구하준은 나쁘고 잔인하다는데 하지만 김수현은 그가 자신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많이 고민했다. 임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김수현은 이렇게 가면 걱정됐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끝날지도 모른다고. 극도는 옆에서 그에게 물었다. 아직도 구하준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어. 김수현이 대답했다. 조금 있으면 또 괴롭힘 당할 것 같아. 그때 백채린이 소문을 듣고 김수현을 찾았다. 그는 농담처럼 김수현에게 물었다. 진짜 구하준을 때리고 싶어. 김수현은 그녀에게 왜 그런지 반문했다. 구하준 같은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백살인이 몇 번 김수현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녀는 구하준 같은 사람들과 놀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수현은 그가 사실 착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백살인은 그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게 더 안심돼서. 갑자기 누군가 급하게 김수현에게 말했어요. 이제 이야기할 때가 아니야. 동료의 말을 듣고 김수현은 멍해졌다. 그때 극도는 구하준의 동생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그들에게 구하준을 부르라고 했다. 동생은 방금 주먹을 날리려 했다. 구하준이 나타나 그들을 물러서게 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극도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다. 극도는 용기를 내었다. 구하준에게 수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힘이 있으니까 계속 수현을 통제하는 거야. 이건 분명히 수현을 괴롭히는 거야. 구하준이 극도를 한 방 때렸어. 그는 극도에게 자신이 수현의 친구라고 경고했어. 그리고 그는 극도 같은 사람을 매우 싫어해. 구하준은 세상에 등급이 있다고 생각해.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같은 계급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믿어. 하지만 지금 분명히 극도가 수현을 괴롭히고 있어. 너 이 자식, 승현이랑 놀아. 승현이랑 같이 강등당하게 만들기만 하지. 극도는 그런 이유로 이해해. 승현이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구하준은 예상치 못한 주먹에 한 발짝 물러서고 승현이 뭐 하는지 의심했어. 김승현은 알았어. 극도가 없었다면 학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는 걸. 약한 금수현과 학교의 패왕 구하준 간의 대결. 모두가 학교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 경기가 구하준의 일방적인 학살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구하준은 금수현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
금수현은 그저 차갑게 말했다. 자신의 학교 친구는 극도 한 사람뿐이라고. 그의 새로운 전면 카드 스킬은 5초 안에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이는 김수현에게 5초의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아마도 구하준을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먼저 강해진 찌르기 펀치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 기술은 구하준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았다. 구경하던 학생들은 모두 놀랐다. 마치 진짜 권투 경기를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무도 약골 김수현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 복싱이 이렇게 강하다니. 계속하면 정말 이길지도 몰라. 하지만 군중 속 최창동은 뭔가 이상하게 느꼈다. 김수현이 그와 싸울 때도 그랬다. 그는 찌르기만 쓸 것 같았다. 김수현이 강한 펀치를 맞아 복부를 맞았다. 고통스럽게 땅에 엎드렸다. 구하준도 그가 찌르기 하나만 사용하는 걸 알아챘다. 김수현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 5초의 기회를 찾으려 했다. 구하준은 다소 무기력해졌다. 그는 김수현이 어찌 감히 생각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주먹만으로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 김수현은 그 전에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금카의 초월 한계 5초 스킬은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다소 쓸모없었다. 김수현은 차라리 자신에게 유술이나 포옹을 주는 게 낫다고 느꼈다. 초월 극한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먼저 상대를 긴장 풀게 만들어야 해. 구하준, 왜 이러는 거야? 최창동이 잡아당기려는 걸 눈치챘어. 하지만 체격 차이가 너무 크니까 잡아당기기 성공 불가능해. 김수현은 아직 때가 아니란 걸 알아. 초월 극한 기술을 쓰기 위해 계속 싸워야 해. 김수현은 고음 보조 공격을 사용했어. 하지만 이것은 구하준에게는 소용이 없었다. 그는 정말로 김수현이 뭘 하려는지 몰랐다. 왜냐하면 김수현이 다시 일어나 그에게 공격했기 때문이다. 김수현은 구하준이 지쳐서 긴장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기회를 찾을 수 있었다. 마침내 그 시간이 왔다. 김수현은 회복 알약을 사용해 순간적으로 체력을 회복했다. 이때 구하준도 완전히 참을성을 잃었다. 그는 죽을 줄 모르는 김수현을 죽이려 한다. 하지만 이때 그가 김수현을 세게 밀었지만 전혀 밀리지 않는 것을 발견한다. 초월 극한은 찌르기 권투와는 다른 유형의 공격 카드다. 그의 능력은 5초 내에 100kg을 더 무겁게 할 수 있다. 현재 김수현의 체중은 156kg이다. 그래서 그가 가진 힘은 156kg 위 초중량급이 될 것이다. 구하준이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 쳐졌다. 김수현은 재빨리 조끼를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156kg의 초중량급 타격력으로 구하준을 끝장냈다. 구하준은 이런 상황이 올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한계를 넘는 마지막 순간에 김수현은 맹렬히 주먹을 휘둘렀다. 한계를 넘는 스킬 효과가 끝날 때쯤 임무 알림창, 주요 임무 완료. 전장이 조용해졌다. 누구도 구하준이 질 줄 몰랐다. 김수현이 소리쳤다. 빨리 상자 가져와. 그 전에 누구도 구하준이 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때 교문 앞 학생들이 모두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 왜냐하면 학교의 우두머리가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수현도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된 건지 몰랐다. 화장실에 숨어있던 그는 잠시 여유를 갖고 확인했다. 새로 받은 플래티넘 카드. 이 금카드보다 더 높은 등급의 카드를 얻기 위해 김수현은 온 힘을 다해 노력했다. 그는 서둘러 카드를 열었다. 하지만 얻은 기술은 평범한 엿보기뿐이었다. 김수현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다. 오히려 찌르기보다 더 실용적이지 않다고 느꼈다. 극도는 김수현이 심리적 준비를 했는지 물었어.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학교에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거든. 소문이 점점 더 터무니없어지고 있어. 착한 외모가 무서운 속임수로 변했어. 또 어떤 사람들은 김수현이 구하준의 가족까지 때렸다고 들었어. 심지어 옆에 있던 극도도 그가 성숙해서 어둠의 인물로 상상하게 되었어. 머리를 숙이고 교실로 걸어가는 김수현. 그러다 한 사람과 부딪히고 얼굴이 험상궂은 깡패 소년들이 몇 명 나타나서 김수현에게 구하연을 이긴 선배냐고 묻는다. 확인 답변을 듣고 나서 상대방이 큰 목소리로 1학년 두목 이현동이 격려한다. 김수현은 1학년이 갑자기 자신에게 격려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현동은 후배로서 당연히 강북서구의 새 보스에게 인사하러 왔다고 말했다. 김수현은 급히 설명했다. 자신은 보스가 될 생각이 없다고. 그저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고 싶을 뿐이라고. 이현동은 위하여하며 말했다. 보스님 저희를 버리시려는 거예요. 김수현의 내쫓음에 1학년 불량 학생들은 상심하며 떠났다. 김수현은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 극도는 그들이 원래 계속 구하준을 따라다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하준은 그걸 귀찮아하는 것 같았다. 1학년들은 이전의 목적을 가지고 강력한 구하준을 따라다녔다. 이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새로운 보스를 찾아야만 했다. 극도에서 들었는데 이현동이 최원고 이현도의 친동생인 것 같아. 그리고 이현동의 목표는 결국 강북 통합이야. 지금 강북은 전쟁터라고 할 수 있어. 가장 강한 내 학교가 계속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 구하준은 통합에 관심이 없지만 이현동의 생각은 달라. 그는 김수현과 함께 하려고 해.
함께 강북 지역을 통일하자. 극도의 설명을 듣고 나서 김수현은 절대 그 미친놈에게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통일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때 임무 팝업창이 다시 주선 임무를 내보냈다. 강북 서구를 지배하라. 첫 번째 단계는 강북 서구 1학년 부하를 흡수하는 것이다. 주선 임무를 포기하거나 실패하면 이전에 받은 모든 상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김수현이 복싱을 하지 않는 사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그는 다시 예전의 고통스러운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천은 김수현이 어리석은 녀석들을 멈추게 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방금 전에는 너희를 시험한 것뿐이다. 이제부터 내가 강북 서구를 맡겠다. 1학년 불량소년들이 갑자기 흥분하며 외쳤다. 강북 지역은 우리가 통일한다. 부하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 김수현도 기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한끼를 느꼈다. 임무 태만이 이런 중요한 순간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김수현은 지금까지도 이 몰래보기 스킬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때 백채린이 그에게 무슨 정신이냐고 물었다. 왜냐하면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전수현이 강북 서구를 인수하려고 해. 또 강북 지역을 통합하려고 하고. 백채린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 갑자기 김수현이 무심코 그녀를 빤히 쳐다봤어. 그러자 전수현이 몰래 엿본다는 말을 했어. 다음 순간 몰래 엿보기 기술이 시작돼 백채린을 엿봤어. 하지만 결과는 그녀의 능력 차트만 보여줬어. 전수현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 그래도 정말 신기해. 그리고 백채린이 엿보기 능력이 발동한 순간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 김수현이 갑자기 다시 엿보기라는 말을 했어. 자신의 능력 그래프를 확인해. 백채린과 비슷하다는 걸 몰랐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백채린은 여전히 김수현을 느꼈어.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화가 난 백채린이 떠난 후 김수현은 잠재력이 싸움 쪽을 말하는 건가 생각했다. 카드 이름은 엿보기였다. 그래서 김수현은 원래 그 기능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쩌면 전수현보다 상상보다 더 쓸모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부하를 얻었음에도 김수현은 기뻐할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 미쳤어. 그들이 외쳐 강북 서구 5대가 도착했다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암살자로 간주돼. 이제 누군가는 금수현에게 가까이 가면 내장이 뽑혀 나올 거라고 들었어. 이현동은 강북 서구의 보스답다고 감탄했어. 모두가 정말 즐거워하네. 금수현은 말문이 막혔을 거야. 그는 이현동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이현동이 그에게 건넸어요. 이번 달 내야 하는 돈이에요. 그 위에는 피가 묻어 있어요. 김수현은 이현동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 자신에게 돈을 준 거였어요. 가장 말이 안 되는 건 극도극단의 조직과 오히려 돈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이현동은 김수현이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음에 비용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김수현은 이현동이라는 녀석이 화가 났다. 도대체 무슨 짓이야? 그는 엿보는 기술로 발견했다. 이현동은 정말 순진한 깡패였다. 엿보인 이현동은 조금 이상했다. 갑자기 왜 얼굴이 붉어졌지? 김수현은 더 이상 그와 엮이고 싶지 않다. 그는 돌아서서 떠나버리고. 하지만 이현동은 김수현에게 경고한다. 아직도 큰형의 취임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그는 원래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창문 팝업으로 메인 퀘스트가 나오면서 북서부 강국을 통치하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큰형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이다. 절망의 눈물을 흘렸다. 모든 불량 소년들이 일제히 김수현에게 절을 했다. 그리고 입을 모아 강북 통일을 외쳤다. 임무를 마친 김수현은 일어나 떠나려 했다. 하지만 이현동은 아직 보고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강북은 지금 각 세력이 서로 다투고 있다. 바로 통일 강북의 성효안이 권력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통치자가 사라진 후 자연스럽게 세력 다툼이 생겼다. 먼저 강북 동고. 그들의 두목은 정신병자다. 소문에 따르면 그 두목이 인신매매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강북 남고. 그들은 완전 모범생 같은 모습이다. 두목도 매우 착하다. 하지만 전문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분명 문제가 있을 거야. 이현동은 절대 그들이 우리 강북 서구를 점령하게 해서는 안 돼. 김수현은 왜 안 되는지 위하해했다. 만약 정말 들어온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나? 어쩌면 친구가 될 수도 있잖아. 극도는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는 느긋하게 부하들을 부리고 있다. 이현동은 이제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 녀석들이 벌써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등에 조끼를 X 모양으로 묶은 후 적을 학살하는 금수현. 그 소문이 퍼지고 있다. 금수현은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소문이 돌 수 있냐며 충격을 받았다. 이현동은 자랑스럽게 자신이 퍼뜨렸다고 말했어요. 전수현은 정말 못 참겠어요. 그는 부하들에게 모두 멀리 떨어지라고 했어요. 이현동은 급히 물었어요. 이번 강북대회는 어떻게 할까? 김수현은 강북대회가 뭔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여유로운 지금의 생활을. 이것이 김수현이 원하던 것이다. 그는 강북 서구를 지킬 필요가 없다. 싸움으로 학교를 지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하교한 김다연은 화가 났다. 전수연이 학교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은 누군가 그를 쫓기 김수연의 동생이라 부른다. 하지만 김수연을 보자 종가는 하루 종일 맞기만 하는 게 아니었다. 그녀도 귀찮아서 신경 안 써. 심야 KTV 안 어떤 일개가 사장에게 보고 중. 강북 서고신 사장의 금수연 사건. 강북 동부 한재아가 그에게 강하게 차기. 그는 이런 작은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볼링장 안강북 남고 사장에게 묻는다. 서고신 사장 소문 들었어. 금수연이 배경인 소문 말이야. 강북남고 5대장 강석담이 담담하게 말했다. 곧 만날 거야. 어차피 곧 강북대회가 열리니까. 이때 이현동은 매우 걱정이 됐다. 그는 5대장이 강북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줄 알았고 그것도 그의 시험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김수연이 그의 전화기를 돌렸다. 전화를 받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이현동은 즉시 흥분했다. 젠장할 퀘스트 팝업 시스템이 또 강북대회 참가 인물을 내놓았다. 금카 한 장과 동카 10장의 보상을 보며 김수연은 절망하며 이현동에게 물었다. 강북대회는 언제 시작하냐고. 시간과 장소를 말한 후 이현동은 준비를 시작하려 했다. 곧 다가오는 강북대회다. 김수연은 즉시 분노했다. 그는 이현동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자신은 그냥 정상적으로 참가할 뿐이다. 무엇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지루한 김수연은 다른 학생들을 엿보는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의 능력치를 볼 수 있다. 재미있는 일이다. 그리고 엿보는 것은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다. 가장 웃긴 것은 엿보기도 등급이 나뉜다는 것이다. 찌르기처럼 향상시킬 수 있다. 두 사람을 엿볼 때마다 경험치가 조금씩 증가한다. 김수현은 업그레이드 후에 지금보다 더 많이 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같은 테이블에 있는 극도에게도 엿보기 기술을 사용했다. 극도는 바로 얼굴이 빨개져서 숨겼다. 하지만 김수현은 지금 궁금하다.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극도의 잠재력은 무려 S급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강북대회가 열리는 날이다. 언제부턴가 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김수현은 여러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계획은 먼저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다. 끝나자마자 빨리 도망쳐야 해. 조직폭력배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느끼는 건 좀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이현동이 불량 청소년들을 대거 데려왔거든. 지금 김수현은 화낼 기력조차 없어. 그가 이현동에게 뭘 하려고 하는지 물어봤어. 이현동은 진지하게 강북대회라고 말했어. 각 고등학교의 최강자들이 모이는 자리야. 무슨 일이 생길까봐 사람들을 다 불러왔어. 그들은 모두 자원에서 온 1학년 고수들이다. 그중 한 명은 할아버지가 위독하지만 그래도 왔다. 극도는 모두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켰다. 오늘 저녁은 지옥에서 먹게 될 것이다. 김수현은 이렇게 하면 모두에게 오해받는다고 화를 냈다. 그는 오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에 가라고 명령했다. 강북대회는 그 셋만 가면 충분하다. 이현동은 즉시 김수현의 뜻을 이해했다. 그는 혼자서 다른 학교의 녀석들을 처리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을 해산시킨 후에 이현동은 자신감 넘치게 김수현을 따라갔어. 강북대회가 열리는 장소로. 김수현은 회의가 폐허가 된 공사장에서 열릴 줄은 몰랐어. 이현동은 여기서 매우 으스스하다고 말했어. 누군가 죽어도 발견되지 않을 것 같아. 그는 대장이 그러지 않을까 걱정했어. 오늘은 모두를 죽이자. 김수현은 아직도 생각 중이야. 그 안에는 무서운 놈들이 많을 거야. 아마 들어가자마자 맞아야 할 거야. 먼저 도착한 강북남고 사람들 친절하게 인사해. 김수현의 정체를 확인한 후 그는 자신을 남고의 강석이라고 소개했어. 그리고 미소 지으며 우리가 같은 나이라고 말해. 아마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김수현은 단명인과 만나는 일이 드물어. 그는 예의 있게 석석이라는 이름이 괜찮다고 말했어. 보아하니 강북 남구의 사람들은 모두 착하네. 김수현은 자신이 긴장을 풀었다고 느꼈어. 하지만 옆에 있는 이현동이 그에게 미소에 속지 말라고 일러줬어. 온화한 사람은 보스가 될 수 없어. 그러니 저 강석은 절대 가볍게 봐선 안 돼. 그는 아마도 강북의 모든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위험한 녀석일 거야. 이때 강석의 부하가 그에게 묻는다. 김수현 어때 생각해? 그런데 김수현이 그를 썩석이라고 불렀어. 이건 석이 한국어에서 발음한 거야. 쓰레기를 뜻해. 그래서 강석은 자신이 도발당했다고 느꼈어. 그리고 김수현은 미소 짓는 그를 보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위험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지. 임무 팝업창에는 아직 임무 완료가 뜨지 않았어. 김수현은 이번에 어떤 능력을 얻을지 기대했어. 아마 다른 학교 사람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때 강북동구의 우두머리 한재아가 동생을 데리고 왔어. 그 어노잉 녀석도 있네. 장석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친구 사이에 이렇게 진정한 감정을 상하게 해. 저 녀석은 분명 위험한 사람이다. 김수현 세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때 임무 팝업창이 임무 완료를 알렸다. 금카드 1장과 동카드 10장을 획득했다. 김수현이 조용히 일어났다. 집에 가서 카드 게임을 하려고 했다. 갑자기 한재아가 그를 붙잡았다. 그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다. 한재아는 원래 소문 속 조끼를 입은 김수현을 만나러 온 것이었다. 그는 김수현이 구하준을 쓰러뜨린 것을 들었다. 천은 김수현도 자신을 쓰러뜨려보라고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때 김수현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임무 발동의 규칙을 파악했다. 이제 자신이 한재아에게 어떻게 반응하든 그 끔찍한 임무 팝업창이 뜰 것이다. 그와 싸워야 하는 임무, 마치 구하준 때와 같았다. 그래서 임무 팝업창이 뜨지 않도록 김수현은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다. 이 장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기이하게 보였다. 남고 사람들은 조끼 입은 김수현이 대단하다고 감탄했다. 그는 조개를 따는 그들의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한재아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 김수현을 추측했다. 초점이 맞지 않는 그의 눈빛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마도 한재아의 약점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소문이 정말 사실이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상대방 가족까지 인질로 잡는 김수현은 정말 강하다. 강석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두 사람이 지칠 때를 기다려 빈틈을 노렸다. 김수현은 그렇게 멍하니 제자리에 서 있었다. 한재아는 악랄하게 말했다. 너는 나한테 감히 이렇게 도전하는 첫 번째 놈이다. 김수현은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이대로 가면 임무 알림이 없어도 싸워야 할 판이야. 그때 한재아의 부하가 두 분께 지금은 움직이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한재아가 세게 때리며 주먹을 날렸어요. 작은 깡패가 자신을 방해했다고 감히 때리다니. 부하가 그에게 알려줬어요. 강석도 여기 있다고. 싸우면 급습당할 수도 있어. 하지만 김수현을 상대할 기회는 오늘뿐만이 아니야. 지금 가장 조심해야 할 건 강석이야. 결국 한재아는 불쾌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다. 강석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계속 이야기하면 정말 싸우게 될 테니까. 어쨌든 다들 이미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만나면 인사 정도는 하라고 했다. 가장 중요한 건 강북북고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수현은 신나서 석석에게 말했다. 싸우지 않고 끝나서 다행이다. 장석은 다시 한번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떠나기 전에 김수현은 한재아와 장석에게 엿보기 기술을 사용했다. 하지만 임무 팝업창은 엿보기 수준이 너무 낮다고 표시했다. 사용할 수 없다. 다음날 김수현은 지친 몸을 이끌고 학교에 갔다. 그 엉망인 강북 대회 때문에 하룻밤을 잘 자지 못했다. 엿보기 기술이 무효화된 것도 김수현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그 두 사람은 자신보다 훨씬 강할 것이다. 학교 정문에 도착한 김수현은 어안이 벙벙했다. 한 무리의 동생들이 신나게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김수현에 대해 들었다. 강북대회에서의 영웅적인 이야기. 강석이 개입하기 전 김수현은 용호권으로 한재아를 제압했다. 김수현은 도대체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지 충격을 받았다. 새벽에 학교에 와서 소문을 퍼뜨린 이현동. 자랑스럽게 자신이 피곤하지 않다고 말하다. 김수현은 거의 미칠 지경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용호권에 대해 들었다. 스승을 죽인 후에 얻은 기술이라고 한다. 모두 그에게 용호권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어제부터 고통받고 있는 김수현. 너무 힘들어서 아프고 보건실에 입원했다. 그는 용호권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사방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김수현은 즐거운 카드 개봉 시간을 시작하려 한다. 금카드 한 장과 돈카드 10장이 있다. 먼저 금카드부터 열어보자. 금카드에서 나온 스킬은 카드 마스터였다. 카드를 합성하거나 분해할 수 있다. 고급 또는 저급 카드로 교환하기 위해서다. 김수현은 도박과 비슷하다고 느꼈어. 다음은 은색 카드 10장. 대부분 별로인 기술들이야. 쓸 수 있는 건 하급의 힘 강화뿐이야. 하지만 사용하면 머리가 한 단계 떨어져. 좀 멍청해지는 게 싫지 않지만 혹시 몰라서 일단은 놔두는 게 낫겠어. 바로 이어서 김수현은 카드 마스터 스킬을 사용했어. 저음 능력과 후각 민감 능력을 합성했다. 결과는 은카드를 얻는 것이었다. 그 기술은 권투 기술 중 독권이었다. 전수현은 즉시 기술을 사용해 효과를 확인했다. 그 후 그는 카드 합성이 정말 재미있다고 느꼈다. 비록 엄마가 김수현에게 도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이건 도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생각한 후 김수현은 다시 4장의 돈카드를 합성했다. 그 후 2장의 은카드를 얻었다. 축구와 농구 분야의 기술이다. 김수현은 올림픽에 참가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속으로 욕했다. 그는 아파하면서 다시 카드 마스터 기술을 사용했다. 2장의 은카드를 합성했다. 곧 그는 금카드를 얻었다. 김수현은 기술을 보고 코피를 흘렸다. 이게 진짜 싸움 카드야. 스킬 이름이 매우 이상해. 하지만 5대만 맞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 이 스킬을 막 얻었을 때 김수현은 자기 얼굴을 한 대 때렸어. 그런데 얼굴이 뜨거워진 것 말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김수현은 이 이상해 보이는 스킬이 자신이 친 건 아니야. 이때 다시 메인 퀘스트 알림이 뜨면서 퀘스트가 다시 시작돼. 4명이 멤버를 모집하면 보상으로 금카드를 준다. 김수현은 생각했어. 이게 게임 같네. 일이 점점 커지고 있어. 그는 걱정했어. 마지막에는 그런 최종 대악마 같은 존재도 나오지 않을까 하고. 멤버 모집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 것 같아. 극도는 김수현에게 약속한 후 멤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니 이 임무는 너무 쉽다. 그때 이현동이 약을 들고 전수현의 몸 상태를 걱정하러 왔다. 김수현이 무심코 그에게 자신의 멤버가 되고 싶냐고 물었다. 이현동 손에 있던 약이 조용히 떨어졌다. 그는 깜짝 놀랐다. 대장이 결국 강북 통일을 위해 움직이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멤버를 모집했나요? 이현동이 김수현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김수현은 너무 가볍게 사람을 찾는다고 느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신중하게 고민하기로 했다. 다시 멤버를 모집하기로. 밤에 공원 벤치에 누워있는 김수현은 생각했다. 검증된 인재를 찾아야 한다. 능력치가 강한 사람이면 좋겠어. 그때 그림자가 금수현을 덮쳤다. 원래 백채린도 이 동네에 살고 있었던 거야. 금수현에게 인사한 후 그녀는 가려고 했다. 갑자기 선수현이 한 가지를 떠올렸다. 그는 백채린에게 그를 때려도 되냐고 부탁했다. 왜냐하면 금수현이 실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변태 스킬의 효과. 백채린은 자신의 취향이 들킨 줄 알고 금세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망설이며 김수현에게도 그런 거냐고 물었다. 김수현은 맞으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백채린은 또 욕하면서 때리냐고 물었다. 거절당하자 백채린은 바로 행동에 나서려 했다. 그런데 이때 한 목소리가 그들을 방해했다. 앞서 김수현에게 쓰러졌던 몇 명의 불량 소년들이 복수하려고 돌아왔다. 김수현은 이 녀석들이 말이 안 나오네. 특정 장소만 골라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가? 이때 퀘스트 알림이 뜨며 부수 임무가 공개된다. 불량 소년의 두목과 부하들을 물리치기. 보상으로 은카드 한 장이 주어진다. 김수현은 이미 그들을 한번 쓰러뜨린 적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쉽게 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한 키 큰 그림자가 뒤에서 걸어나왔다. 그는 강북동구의 박상혁이었다. 김수현은 즉시 엿보기 기술을 사용했다. 박상혁의 능력치는 그보다 훨씬 강했다. 그는 당장 어떻게 이길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박상혁도 조끼 김수현에 대한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백채리는 그 앞에 서서 불량배들에게 어느 학교 학생들이냐고 따졌다. 맞고 쓰러졌는데 무슨 신경이냐고. 김수현은 백채린이 인맥이 넓다는 걸 떠올렸다. 그녀가 나서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불량배들은 백채린에게 비웃으며 물었다. 왜 이렇게 건방지냐고? 김수현은 급히 백채린을 보호하려 했다. 박상혁이 갑자기 그에게 주먹을 날렸다. 그는 조롱하며 금수현에게 말했다. 강북서구를 뚫지 않았냐고. 이 정도 실력으로 뚫는 건 변기일 거다. 백채린이 급히 금수현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금수현은 계속 배가 아프다고 중얼거렸다. 백채린은 그가 배를 다친 줄 알았다. 하지만 금수현은 사실 배가 아주 편안했다. 백채린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위아해했다. 맞고 나서 어떻게 편할 수 있겠어. 김수현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박상혁은 맞을수록 더 편해졌다. 지금까지 5대는 맞았다. 그 변태의 기술 효과가 발동했다. 무작위로 김수현의 능력치 중 하나가 상승한다. 다음 순간 그의 주먹이 박상철의 눈앞에 나타났다. 이 한 방의 힘이 박상혁을 그대로 날려버렸다. 김수현의 힘이 2급에서 C급으로 상승했다. 이제 백채린에게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맞는 것이 정말 기분이 좋다는 것. C급으로 상승한 힘으로 박상혁을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김수현은 재빨리 조끼를 단단히 묶었다. 서브 퀘스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다른 불량 청소년들이 먼저 돌진해왔다. 김수현은 먼저 찌르는 주먹으로 제압하려고 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좁은 곳에서 적을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 찌르는 주먹을 맞고 바로 기절해버렸다. 김수현은 자신이 분명 그 녀석의 턱을 맞추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그가 놀란 것은 이게 주인의 힘인가? 다른 3명의 불량소년들은 조금 불안해하며 김수현을 한번 훔쳐보았다. 김수현은 백채린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다. 하지만 백채린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3명의 불량소년들을 순식간에 처리한 김수현은 여자는 이런 걸 보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백채린은 그가 정신이 이상하다고만 느꼈다. 옆에 있던 박상혁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야 재미있으니까. 김수현은 그의 지구력이 C급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힘으로 그를 이길 수 있었다. 김수현은 찌르기 주먹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다음 순간 그는 멈칫했다. 2급의 힘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것이 박상혁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 오래 걸렸구나. 누적 5번 맞았는데 4번밖에 안 남았어. 하지만 김수현은 괜찮은 것 같아. 한 번 더 맞으면 5번이 되니까. 그런데 그는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 맞았는데도 왜 아직도 5번이 안 되는 거지. 김수현은 과감히 멈추기를 선택했어. 그가 위하여하는데 무슨 특별한 조건이 더 있나? 고는 스킬을 발동할 수 있을까? 하지만 박상혁은 절대 그런 일시정지 게임 같은 건 안 해. 백채린은 김수현이 위험한 걸 보고 도우려 한다. 박상혁은 나쁜 웃음을 지으며 먼저 내 남편부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 너랑 제대로 놀아줄게. 백채린은 저절로 놀라 소리를 냈다. 하지만 변태 스킬의 5번째가 바로 이때 완성되었다. 좋은 일이 곧 일어날 거야. 힘이 C급으로 오른 김수현. 박상혁을 향해 강하게 직권을 날린다. 지금 김수현은 드디어 깨달았다. 5번 누적의 중요한 조건이 바이채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사실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다. 부끄러움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다. 이 변태 같은 기술 이름이 주인님 부탁이라고 불리는 게 이상하지 않네.
하지만 레슬링이 박상혁의 특기야. 그에게 잡히면 기본적으로 끝장이야. 그런데 박상혁은 좀 멍해졌어. 왜냐하면 그는 김수현을 들 수가 없었거든. 한계를 초월하는 기술을 사용했어. 강력한 타격력, 박상혁의 등으로 강타했어. 이 주먹에는 한계를 넘어선 무게가 담겨있다. 그리고 변태 스킬이 더한 힘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 김수현의 능력치는 그에게 A급의 타격력을 부여했다. 서브 퀘스트는 이렇게 완료되었다. 김수현은 이제 이번 카드가 어떤 스킬일지 더 궁금해졌다. 다음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 임무는 어떻게 생긴 거야? 갑자기 변태가 맞는 기술이 쌓였네. 백채린이 화를 내며 너 뭐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야? 왜 우리 사귀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김수현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급히 말했다. 이미 누군가는 그들 둘이 3명이 아이를 낳았다고 들었다고 하더라. 이현동이 위아해하다. 백채린이 오빠에게 구해진 후 그에게 빠졌다고. 백채린이 화내며 말한다.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저녁에 박상혁이 무릎 꿇고 자신의 실패에 대해 사과한다. 그는 지금 확신한다. 배복금의 소문이 사실임을. 먼저 바보처럼 꾸며 적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잔인한 한 방에 상대를 쓰러뜨렸다. 박상혁의 입장에서 보면 그 녀석은 분명 싸움에 능한 고수다. 강북동 고수 한재하는 비웃으며 말했다. 아무도 너 같은 바보에게 기대하지 않아. 박상혁이라는 하수는 맞을 자격조차 없다. 하지만 한재하는 그래도 박상혁에게 확인했다. 그 소문. 그는 소문에서 조끼 입은 김수현에게 참패했다고 한다. 한재하는 그 녀석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어떻게 그런 소문을 당당하게 퍼뜨릴 수 있는지. 그래서 그는 김수현과 잘 협력하기로 했다. 그와 동시에 김수현도 새로 얻은 은카드를 열었다. 새 스킬 이름은 상승. 시선의 수평을 조절할 수 있다. 전효연은 지금 바로 효과를 보고 싶어해요. 그때 강북동고 14호 황대성이 형님에게 물어봅니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이 필요합니까? 그는 한재하에게 이를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부탁합니다. 그는 김수현을 해체할 것입니다. 강북동구의 동상 앞에 모시겠다고요. 한재하가 흥미롭게 그에게 상기시킵니다. 연기아준도 졌잖아요. 황대성은 배를 토닥이며 웃었다. 이걸 믿지 않겠어. 한재하는 말없이 멍청한 짓을 또 하고 있어. 그는 지금 바로 일단 빠르게 처리하라고 명령했어. 지금 금수현은 멤버 모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 힘이 부족한 슬리퍼도 곧 끊어질 것 같아. 그는 몰래 엿보는 기술을 기다리고 있어. 2급으로 올라간 다음에야 멤버를 모집하기 시작한 거야. 바로 그때 슬리퍼가 완전히 끊어졌다. 백채린이 방도에게 금수현을 찾으라고 전했는데 금수현이 그녀 품에 그대로 쓰러졌다. 백채린이 화내며 너 진짜 바보야. 무례해라고 말했다. 금수현은 자신이 실수였다고 급히 설명했다. 그때 그는 등 뒤에서 한기 같은 것을 느꼈다. 구하준이 냉담하게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구석에 숨어있던 전수현이 다정하게 말했다. 드디어 학교에 왔구나. 모두 네가 걱정했어. 그는 계속해서 구하준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끝내 반응을 얻지 못했다. 그때 임무 팝업창이 다시 부가 임무를 내보냈다. 구하준 모집 보상 은카드 1장. 김수현은 어떻게 불러야 할지 답답해했다. 싸움을 한 구하준이 합류했다. 자신은 다시 이길 자신이 없다. 어차피 서브 퀘스트는 포기해도 괜찮다. 하지만 김수현은 카드를 포기할 수 없었다. 천은 최대한 친절한 어조로 구하준을 자신의 팀에 초대했다. 그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김수현은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였다. 극도는 다소 위외였다. 구하준이 더 이상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이 알다시피 김수현은 지금 쉬는 시간조차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구하준이 자신을 기습할까봐 두려워서 그때 1학년 불량 학생이 급히 우두머리를 찾아왔다. 이현동이 강북동 고등학교 사람들에게 잡혀갔기 때문이다. 전수현은 할 말이 없으니 너희가 가서 신고해라. 공권력을 무시하는 건 좋지 않아. 불량 청소년이 아직도 사람 모으자고 하냐? 김수현이 알아서 하라고 해라. 나는 먼저 간다. 불량 청소년이 충격받아. 형님 농담이죠. 강북동구에는 한재하가 있잖아. 전수현은 가고 싶지 않아. 만약 임무가 있다면 그는 아마도 시험을 더 볼지도 몰라. 이 기회를 틈타 소문 퍼뜨리기를 좋아하는 이현동을 쫓아내는 것도 좋고. 김수현은 오늘 날씨가 정말 좋다고 느꼈다. 이때 이현동은 거의 맞아 죽을 뻔했다. 강북동 고등학생들은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고 조롱했다. 먼저 구하준을 따라가더니 다시 김수현에게 갔다. 만약 조끼 입은 김수현도 지면 넌 또 누구한테 갈 거야? 이현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 안고 충신은 주인을 가려 섬기는 것이 천리라는 것을 나는 내가 원하는 나무를 선택했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섬기고 싶은 주인을 찾았다. 나에게는 조끼 입은 김수현의 다음 주인은 없다. 이현동은 대장이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황대성에게 직접 해결하라고 했다. 하지만 황대성은 그에게 무기를 건넸다. 그가 직접 나서게 하라고. 이현동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황대성을 향해 맹렬히 공격했다. 하지만 그 일격은 그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
황대성은 너 같은 바보가 뭘 하는 거냐며 비웃었다.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게 놔둬. 이현동은 마음속으로 형님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이날들을 위해 사죄했다. 계속 형님께 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떠나려던 황대성이 발걸음을 멈췄다. 이번 작전의 목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수현이 분노하며 외쳤다. 이현동, 이 녀석아, 정말 짜증나게 하네. 나도 감정이 생겨버렸잖아. 계속 너만 생각나게 해. 김수현이 몰래보기 스킬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다른 부하들은 처리하기가 비교적 쉬워. 하지만 이 황대성의 체력은 무려 A급이야. 김수현의 이 몇 가지 공격 스킬만으로 정말 큰 능력 차이를 메울 수 있을까? 김수현은 키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다. 얼굴을 노리면 효과가 있을까? 그렇다면 먼저 찌르기 펀치로 시험해보자. 황대성은 위아래하며 너 뭐하는 거야? 그의 지방이 고통을 모두 흡수했다. 그렇다면 얼굴을 노려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황대성의 힘도 매우 강하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김수현의 몸이 왜 이렇게 약하지? 체격 차이가 너무 크다. 이현동은 형이 걱정돼. 하지만 김수현은 자신감 있게 체격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체격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계를 넘어서 사용에 실패했어. 이 기술은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 다음 사용까지 아직 1시간 남았어. 김수현은 순간 어제 저녁이 떠올랐다. 박상혁을 때릴 때 내가 직접 썼어. 그는 황대성에게 세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 황대성은 이상하게도 김수현이 진짜 강북서구의 우두머리인가봐. 이건 너무 약한 거 아냐? 나머지는 다른 부하들에게 맡길게. 이현동이 김수현 앞에 서서 분노하며 외쳤다. 먼저 나부터 처리해라. 작은 부하가 화를 내며 함부로 촬영하지 말라고 했다. 다음 순간 그는 발로 차여 날아갔다. 장북서 고전임의 전 대장 구하준이 왔다. 그가 김수현에게 한 가지 물었다. 학교에서 내가 너에게 가입하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바보처럼 보이냐? 김수현은 땀을 흘리며 설명했다. 그냥 네가 가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좀 더 안전한 느낌이야. 구하준이 중얼거렸다. 정말 이상한 녀석이야. 여기는 꼬마들에게 맡기자. 나는 김수현 팀에 합류했다. 임무 팝업. 서브 퀘스트 완료. 보상으로 은카 한 장 획득. 황대성은 구하준을 직접 본 게 처음이었다. 그가 물었다. 바로 시작할 거야. 구하준이 차갑게 말했어. 너랑 싸우는 건 내가 아니야. 그가 옷을 다 입을 때까지 기다려. 조끼 김수현. 회복콩 사용 후 김수현의 체력이 순식간에 회복돼. 임무 팝업이 다시 부서 임무를 발표해. 각기 다른 카드 조합을 사용해. 황대성은 멋대로 조끼를 입었다고 무시해. 김수현의 이상한 막기 기술이 쌓이기 시작해.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5번째 완료. 무작위로 한 가지 능력치가 상승한다. 김수현이 다시 시급으로 상승한 힘으로 직권을 날린다. 황대성이 그 주먹에 밀려났다. 그는 김수현이 갑자기 강해진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곧장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기술은 시선의 수평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자리에서 점프하는 높이를 높일 수 있어. 김수현은 상승 기술을 사용해 하늘로 날아올랐다. 하지만 황대성은 그를 잡아 던지기만 하면 된다. 이현동의 비명 속에서 공중에 있는 김수현이 몸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방금 얻은 카드 덕분에 태권도에서 나오는 회전 발차기, 힘을 모은 회전 발차기, 황대성의 턱을 강하게 가격했다. 강북동고 14호는 이렇게 패배했다. 임무 팝업창에서 서브 미션 완료 알림. 보상으로 금카드 한 장 획득. 김수현은 바로 뒷면 카드를 선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2장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김수현은 한동안 갈등에 빠졌습니다. 강북동 고위 하수들은 아직 황대성의 부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하준은 그들에게 빨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수현은 몸이 찢어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방으로 돌아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여동생 김다연은 거실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며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김수현은 그녀를 비웃으며 제로투 같은 춤은 이미 구식이라고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김수현은 갈등에 빠졌다. 어떤 카드를 선택해야 할까? 하나는 미리 알 수 있는 카드, 다른 하나는 카드의 능력을 얻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최고 레벨의 도전 카드와 만나는 것. 김수현은 카드가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다. 지친 그는 어느새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 황대성은 공포에 휩싸여 한재아에게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다. 형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부탁드린다. 그 말을 들은 한재아는 손을 들어 올렸다. 강북 서구 쪽의 김수현은 빈성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다. 구하준은 좀 어이없어하며 말하는 게 필요했나 싶었다. 김수현은 열정적으로 화장실 가던 그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냥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태지의 김수현에게 정말 고마워. 그를 자신의 팀원으로 생각하는 것. 구하준이 김수현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했어. 그저 잠시 너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야. 그는 김수현에게 강북동구를 잘 주의하라고 경고했어. 특히 그 한재아를 조심하라고. 한재아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냥 작은 깡패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사실 모든 사람보다 더 똑똑한 녀석이다. 한재아가 황대성을 때리지 않았다. 오히려 친절하게 김수현에게 그 녀석이 어떻게 싸웠는지 물었다. 그는 황대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말하라고 했다. 김수현의 말투부터 행동 습관까지 어떤 부분이 더 강한지,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가,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가, 황대성이 모든 세부사항을 쥐어짜내어 말한 후 한재아가 김수현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게 되었다. 그가 어떤 녀석인지 황대성이 한 발에 기절해버렸다. 황대성이 말한 모든 것을 보면 곧 죽을 사람처럼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갑자기 회전킥 기술을 사용하는 것까지 한재아가 어느 정도 짐작했어. 김수현이 어떤 상황인지. 강북 서구내의 불량 소년, 또 김수현 이 형님을 축하하는 거야. 그의 별명이 업그레이드 됐거든. 사람 잡는 배트맨 김수현으로. 이건 이현동의 도움으로 패배한 황다청을 통째로 먹어버려서 얻은 별명. 하지만 아쉽게도 강북 동구 전 13호 인물만 자신이 관리하는 구역이 있다. 그래서 이번 전투로는 영토를 확장하지 못했다. 김수현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설마 빈이 강북을 통일하려는 건가? 그는 임무 팝업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궁금해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자신이 선택되었는지 궁금한 일이 정말 많았다. 김수현은 평생 이유도 모른 채 임무를 수행하고 싶지 않았다. 카드의 눈을 포기하는 것은 아쉽지만 그는 임무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아야 했다. 그래서 김수현은 꼭 만나야 했다. 그와 만나고 싶어하는 도전자 카드, 그리고 김수현이 맞이하는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자 교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사라졌다. 세상은 마치 김수현 혼자만 남은 것 같았다. 그가 아래층에 도착했을 때 웅장한 도전자 카드가 김수현 앞에 나타났다. 그 카드는 김수현이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게 했다. 김수현은 급히 임무가 누가 내렸는지 물었다. 또 왜 자신을 선택했을까? 마지막 임무는 무엇일까? 도전자 카드가 하나씩 풀리며 김수현의 의문을 해소한다. 이제부터 김수현과 그 사람을 연결하기 시작한다. 그 후 카드 안에서 인간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는 김수현이 이렇게 운이 좋을 줄 몰랐다. 벌써 맞이하는 카드가 뽑혔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김수현은 위아야하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다. 다른 사람들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나요? 상대방이 김수현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는 두 사람이 너무 일찍 만났다고 말했어요. 그는 김수현이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해요. 지금 그들은 서로를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말할 수 없어요. 상대방은 먼저 김수현의 능력을 봐야 해. 첫 번째 시험은 강북 동구와 강북 남구를 통합하는 것. 김수현이 불만을 품고 통합하려 하면 자신도 싸워야 해. 그는 모호하게 일하는 걸 원하지 않아. 상대방은 김수현에게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경고해. 시력도 좋아졌고 키도 커졌다고 했어. 괴롭힘을 당하는 인생도 이미 바뀌었어. 하지만 네가 쓰는 건 전부 금카드일 뿐이야. 이 정도로 만족할 거야. 백금 카드 위에 다이아몬드 카드가 있다는 게 궁금하지 않아. 마스터 카드와 챌린저 카드의 능력도 말이야.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게 김수현은 교실에서 깨어났다. 극도는 교복 통일 문제를 주도하고 있었다. 원래는 마지 카드 사용 중이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김수현은 그 사람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다시 만날 수 있을 줄은 몰랐다. 키가 커지고 시력이 좋아지는 것보다 더 좋은 카드였다. 김수현은 결국 깨달았다. 이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현동에게 말했다. 자신이 통일 강북에 관심이 생긴 것 같다. 김수현은 도전할 준비가 되었다. 이현동은 오히려 강북의 모든 고등학교에 두목의 뜻을 전할 준비가 되었다. 교문 앞에 커플이 사랑을 나누고 있다. 갑자기 여자가 남자를 세게 한 대 때렸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였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김수현이 옆에서 열심히 엿보고 있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엿보기 실력이 드디어 업그레이드 되었다. 김수현은 참을 수 없이 궁금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보고 싶었다. 그는 또 당연하다는 듯이 백채린에게 다가갔다. 업그레이드된 엿보기 스킬은 상대방의 키와 몸무게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추가되었다. 골목길을 혼자 걷고 있는 김수현. 손에 쥔 카드들을 보며 생각에 잠긴다. 현재 가진 카드로는 동구와 남구를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격 카드를 더 확보해야만 한다. 김수현은 강석이 어떤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하지만 한재아는 정말 무섭다. 그래서 그는 더 강해지기 전에 한재아를 만나지 말아야 해. 갑자기 김수현 앞에 나타난 한재아는 왜 그런지 위아해했다. 김수현은 순간 멍해졌다. 한재아는 이상해하며 말했다. 우리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사이 아니었어. 한 번이 발길질에 김수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한재아는 위아해하며 물었다. 안차, 너 발 잘 쓰는 것 같던데 아니면 미끄러질 때만 쓰는 건가? 한재아가 여전히 이상하게 느끼고 있다. 김수현이 어떻게 황대성을 이겼는지. 김수현이 그에게 엿보기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엿보기라는 단어를 듣고 한재아가 잠시 멈칫했다. 그의 S급 이상의 능력이 무려 2개나 있다. 김수현의 능력치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임무 팝업창이 다시 나타나서 서브 퀘스트를 발행했다.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정말로 두려운 일이 생기네. 임무가 김수현에게 한지아를 이기라고 하다니. 보상은 백금 카드 한 장. 전수현은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 나중에 다시 싸우자. 이런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나를 이겨도 의미가 없다. 김수현은 얻지 못하는 플래티넘 카드를 위해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는 차분하게 한지아에게 말했어요. 서고와 동구의 대결. 이런 혼란한 곳에서 어떻게, 아니면 네가 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역시 한지아가 걸렸네. 그는 김수현에게 언제 할지 물었어요. 김수현이 그걸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내가 김수현이 한가할 때 연락할 거야. 한지아가 돌아서서 떠난다. 시간 되면 다시 만나자고 일러도 김수현은 긴장한 채 한지아의 뒷모습을 응시한다. 그는 담배를 물고 평소처럼 태연한 모습이다. 김수현은 순간 상승 스킬을 사용했다. 설령 다음 날이라도 그는 쌍에스 괴물을 이길 자신이 없다. 한지아의 지구력은 A급이다. 김수현은 한계를 초과한 후 다시 힘을 모아 회전차기를 시도한다. 하지만 이번 기습은 실패했다. 한지아가 김수현에게 사과한다. 자신이 죽더라도 경계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한지아는 김수현의 발걸음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 이상하다. 기술이 이렇게 강하다니. 작업 팝업이 이때 사이드 퀘스트 실패를 알린다. 하지만 숨겨진 조건을 달성했다. 강적에게 처음으로 패배한 순간 숨겨진 조건을 달성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상금으로 다이아몬드 카드 1장을 받습니다. 어지러운 상태의 김수현이 점차 깨어났다. 이현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었다. 김수현이 골목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현동이 그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모두들 들었죠? 한지아가 몰래 공격해서 무단 침입했다고. 고가 김수현을 이겼어요. 김수현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졌거든요. 완전히 참패였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진 거였어요. 김수현이 처음으로 이런 차이를 느꼈다. 그는 황대성이 혼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게 이상했다. 왜 한지아와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힘으로 보면 단지 B급과 S급의 차이일 뿐인데 전수현은 공격력을 모두 힘으로 표시한 게 아닐까 의심했다. 그때 구하준이 그에게 운이 좋다고 칭찬했다. 한지아가 계속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고. 전수현이 본능적으로 엿보기 기술을 사용했다. 구하준이 위아해하며 너 지금 보고 있지 않냐고 했다. 그는 두 가지 능력이 S급에 달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는 한지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김수현은 자신이 구하준을 어떻게 이겼는지 놀라워했다. 그는 구하준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너는 왜 나를 도와준 거야? 싸울 때도 나에게 양보해줬잖아. 아직도 내 팀원이 되고 싶다고 하네. 구하준이 담담하게 말했다. 너 같은 녀석은 처음 봐. 그냥 조금 궁금할 뿐이야. 그는 김수현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했다. 자신이 너랑 놀고 싶다고 한 적이 없다고. 그 말을 듣고 김수현은 구하준이 자신보다 더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는 이현동도 나가라고 했다. 이현동은 김수현이 심리적 상처를 입은 줄 알았다. 그래서 계속 위로했다. 전수현은 감사 인사를 한 뒤 그를 빨리 나가라고 했다. 자신이 이 다이아몬드 카드를 열기 위해서였다. 김수현은 정말 운이 좋았다. 그는 참을 수 없이 이 다이아몬드 카드를 열었다. 스킬 이름은 복제운, 소환 계열 카드다. 한편 한지아는 강북 동구로 돌아왔다. 부하들이 공손히 김수현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다. 저 녀석은 한지아가 생각한 것보다 약했다. 그래서 그는 강북 서구를 반드시 차지하려 했다. 그 일을 명받은 것은 13호 강도혁이었다. 그는 몇 명을 데리고 강북 서구를 정리하러 갔다. 하지만 구하준이 있어서 영구를 좋아하는 5호 박건도 함께 부르기로 했다. 이제부터 한지아가 강북 남고 애들을 노릴 거야. 서고와 남고를 잡은 후에는 북고 애가 남겠지. 저녁에 김도현이 오빠한테 애교 부려. 친구들이 놀러 온대. 오빠한테 방에 있어 달라고 부탁했어. 김수현이 그녀를 2번 놀린 후 바로 방으로 돌아가고 싶어 안달이 났다. 새 카드의 효과를 실험해보고 싶어서 그가 복제 구름을 소환하자 푸른 빛을 내뿜는 구름 한 덩어리가 김수현 눈앞에 나타났다. 김다현의 친구들도 이때 도착했다.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을 듣고 조끼 입은 김수현도 집에 있었다. 그들은 모두 놀랐다. 그리고 김수현은 복제 구름과 대화하려 하고 있다. 그 효과는 복제 모드를 활성화할 때 주변 인물을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복제할 수 있는 인간 구름을 찾기 시작하자 전다현은 친구들을 위해 김수현의 사인을 받기 위해 들어왔다. 복제 구름은 즉시 목표를 찾아냈다. 김다현이 묶였어요. 복제 구름이 복제를 시작합니다. 복제하는 동안 상대방과 본인 모두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곧 복제가 완료됐어요. 김다현은 방금 느꼈던 이상한 감정을 깨달았어요. 김수현이 복제 구름이 자신에게 보여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김다현은 놀라서 외쳤어요. 우리 집에 귀신이 있나? 친구들은 그녀가 환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귀신 같은 걸 믿냐? 김수현은 복사한 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다. 작업 팝업창이 김다현을 붙여넣을 수 있다고 알렸다. 그렇다면 김수현은 먼저 시도해보기로 했다.
복사된 구름은 곧 김다연의 모습으로 변했다. 김수현은 재빨리 문으로 달려갔다. 여동생이 아직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충격을 받았다. 실제로 감촉이 있다니. 김수현은 이걸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다. 발견되면 외계인으로 취급받겠지. 작업 화법창이 복제 구름의 기분이 좋지 않다고 알렸다. 왼쪽 뺨을 맞은 김수현은 오른쪽 뺨도 맞고 싶어 했다. 그러나 복제 구름은 이미 카드 안으로 자동으로 돌아갔다. 복제 구름이란 게 있구나. 복사 붙여넣기 능력이 있는 구름을 소환하는 거야. 김수현은 이런 스킬이 어디에 쓰일지 이해하지 못했어. 원래 다이아 카드 받아서 기뻤는데 지금 보니 완전 쓰레기네. 여동생 하나 복제해냈어. 그에게는 2배로 귀찮은 일일 뿐이야. 이때 눈썹 없는 큰 얼굴이 갑자기 김수현에게 다가오고 놀란 그는 이민희 현동에게 서둘러 눈썹을 그리러 간다. 이현동은 긴장하며 김수현에게 말한다. 강북동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한재아가 강북서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하급자들을 보내버렸어. 선두에 서 있는 두 사람은 동고 5위 박건과 13위 강도혁입니다. 그들의 부하들도 모두 엘리트입니다. 하지만 현재 강북서구는 활용할 인재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강북 동고와 맞붙어도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김수현이 황다청을 이긴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다시는 다른 공격 카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김수현은 머리를 쥐어짜도 짧은 시간 안에 강해지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구하준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여기서 뭐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구하준에게 거절당했어요. 갑자기 전수현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는 눈앞의 구하준에게 너무 집착하지 않았어요. 한편 강북서구 13호 강도혁이 5호 박건을 방문하러 왔어요. 그는 인체 연구를 좋아하는 괴짜예요. 박건도 강북서구 정리하러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한재아와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즉시 출발했다. 그때 김수현은 눈앞의 구하준과 서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찌르기 펀치를 구하준의 얼굴에 날렸다. 찌르기 펀치의 숙련도가 이렇게 향상되었다. 김수현은 즉시 신이 나서 춤을 췄다. 그는 구하준에게 자신이 때릴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붙여놓은 구하준이었다. 김수현은 구하준에게 거절당한 후 매우 절망했지만 사실 도접이 그를 복사해내면 되는 것이었다. 지금 구하준은 그를 도와줄 수 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인육 샌드백, 수없이 맞으면서 김수현의 숙련도가 계속 쌓여간다. 이것이 다이아 카드의 진정한 사용 방법이다. 김수현은 자신이 가진 것을 계속해서 발휘하고 있다. 모든 전투 기술, 찌르기 권투, 돌려차기 숙련도가 미친듯이 상승. 마침내 김수현이 힌트를 들었다. 그의 직권이 성공적으로 D급으로 올랐다. 방과 후 다른 쪽 강북여자고등학교 안에서 3명의 소녀가 나왔다. 강도혁이 농담하길 여자고 동급생들은 정말 멋지다. 그는 그 여자애들을 데려와서 윤을 진화시키고 싶어 했다. 그때 동생이 그에게 알렸다. 박건 형님이 이미 출발한 것 같다고. 강도혁은 김수현을 처리하는 담당이다. 그는 김수현이 황대성과 별 차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은 황대성을 응급실에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강도혁은 곧바로 김수현을 잡으러 가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졌다. 일단 좀 놀다가 가자. 김수현 3명도 수업이 끝나 집에 갈 준비를 했다. 그때 이현동은 대장의 기운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다. 특별히 위풍당당해 보였다. 그는 아부하듯 대장에게 물었다. 혹시 특별 훈련이라도 했나요? 김수현은 자신도 모른다고 했다. 그냥 전봇대를 부수고 싶은 충동이 들 뿐이라고. 그때 동생이 큰일이 생겼다고 보고했다. 정보원이 마수에게 받았다. 장북 동구의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정보다. 근처의 학생들이 이미 위협을 받았다. 마수가 사장에게 도와줄 건지 물었다. 전수영과 이현동, 둘 다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괴롭힘을 당한 사람을 알게 되자 도시에서 가장 멋진 미인만이 갈 수 있는 강북여학교, 김수현 3명은 즉시 확인했다. 그들의 저녁 식사는 지옥에서 할 것이다. 그때 황대성은 길을 막았다. 오늘은 명예를 회복하러 온 것이다. 이현동은 도우려고 했지만 김수현은 거절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강북여자고등학교에 가서 상황을 확인하게 하자. 황대성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 혼자서는 나를 이기기 힘들 거야. 지난번에는 구하준이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이지. 그래서 황대성은 방심한 틈에 패배한 거야. 그때 그의 실력은 김수현보다 확실히 높았어. 하지만 지금 김수현은 자신감이 있어.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강북여자고등학교 3명이 골목 안에 갇혔다. 강도혁이 농담하듯 말했다. 우리랑 3시간만 같이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줄 수 있다고. 그리고 그중 가장 예쁜 여자아이를 보며 강도혁은 그녀가 아이돌이 될 수도 있겠다고 느꼈다. 강도혁의 손이 여자아이에게 닿으려 하자 이현동이 분노하며 소리쳐 그의 행동을 막았다. 강도혁이 이상하게 이 녀석이 어떻게 여기 있는 걸 알았지. 그리고 이현동도 지금에서야 알았다.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상대방이 곧 행동을 시작할 것 같았다. 이현동은 보스가 올 때까지 버틸 준비를 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이현동이 위하여할 때 상대방은 그것이 창사항왕이라 불리는 서방 신의 힘을 알아봤다. 강북 서고 2위인 암흑파괴신 극도였다. 이 소문이 퍼진 것은 당연히 이현동 덕분이었다. 하지만 그도 확실히 믿었다. 극도 선배의 실력이 강하다는 것을. 상대방의 놀란 눈빛 속에서 극도는 땀을 흘리며 이현동을 바라보았다. 그는 극도에게 엄지를 세웠다. 극도는 어색하게 앞으로 2걸음 나아갔다. 그가 2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을 보았다. 상대방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일까? 손도 필요 없을까? 하지만 극도는 여전히 다음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강북 동구의 사람들은 인원 차이를 이용할 계획이었다. 그를 지치게 만들어라. 극도 극한의 싸움에서 땀범벅이 되고 찡그린 채 김수현이 자신이 늦은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 녀석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버티는 줄 몰랐다. 맞아 넘어져버린 황대성은 멍해졌다. 그는 자신이 진 것에 놀랐다. 황대성은 김수현이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다시 한번 하면 분명히 이길 줄 알았어. 그는 김수현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강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재미없는 극단, 너무나도 대범하게 이 기회를 김수현에게 양보했다. 강도혁은 비웃으며 말했다. 나는 황대성보다 더 강해. 그는 동생들에게 함께 싸우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김수현의 주먹은 예전과 달랐다. 계속해서 펀치와 킥을 연습한 후에 찌르기 펀치, 회전킥, 스트레이트 펀치가 이미 B급으로 올라갔다. B급에 도달하자 기술 이름이 바뀌었다. 아래에는 치명타 확률 상승도 표시되었다. 지금 김수현의 각 공격은 크리티컬 히트 확률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놀란 시선 속에서 임무 팝업이 사이드 퀘스트를 발표해 강북 동고 13호 강도혁을 이겨라. 보상으로 은카드 1장. 김수현은 잡졸에 관심이 없어. 그는 강도혁에게 한재아를 데려오라고 해. 김수현이 빠르게 앞으로 돌진한다. 업그레이드된 주먹에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 잡졸이 뒤에서 기습하려 한다. 다음 순간 그의 시야에는 오직 한 개의 주먹만 남았다. 강도혁이 그를 꽤 잘 싸운다고 칭찬한다. 역시 민소매 김수현답다. 그는 아마 김수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수준의 인물인가? 황다청과 비슷한 실력이라는 거지. 강도혁이 오기 전에 황다청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어. 황다청의 입에서 김수현은 실력이 없고 기습만 하는 놈이라고 하더군. 그렇긴 해도 그는 강도혁에게 절대 긴장을 풀지 말라고 경고했어. 그가 느슨해져서 패배한 거야. 하지만 황대성은 이렇게 말했지만 그는 강도혁이 아무리 느슨해져도 결코 질 수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 결국 김수현이 약하다는 거지. 하지만 강도혁은 지금 황대성을 죽이고 싶어해. 이런 놈이 약하다고 완전히 하늘을 날아갈 만큼 강한 거지. 김수현이 한계를 넘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기운이 실린 주먹으로 다시 한번 강력한 타격을 날렸다. 하지만 김수현은 조금 고민이 있다. 여자 앞에서 주먹을 쓰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다. 김수현은 아가씨들을 걱정한다. 다치지 않았겠지. 세 소녀들이 계속해서 감사 인사를 하며 빨리 떠나고 싶어. 왜냐하면 그들이 들었거든. 김수현이 패배자를 잡아먹는다고. 그때 한 소녀가 김수현에게 물었어. 번호 좀 남겨줄 수 있어. 김수현이야말로 그녀가 김다연의 친구라는 걸 알아챘어. 친구들이 급히 소녀에게 경고했어. 김수현은 매우 잔인한 놈이야. 하지만 소녀는 얼굴이 빨개지며 그냥 고맙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때 추한 김수현이 자신의 번호를 말하려 할 때 바닥에 있는 강도혁이 그를 웃게 할 때 최대한 웃으려고 했다. 다크니스가 강도혁을 밟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가 냉정하게 말했다. 강북동 고랭킹 5위인 박건이 곧 올 거라고. 구하준을 쓰러뜨리러 턱걸이 하고 있는 구하준. 박건을 보내라. 자신은 운동을 더 해야 한다며. 박건은 비웃으며 말했다. 김수현에게 패했는데 무슨 운동을 더 하겠냐고. 너를 잡은 다음에 다음 차례는. 그게 바로 김수현이야. 김수현에게 패배한 구하준. 이제 할 말이 없어. 박건이 말한 대로 멈췄어. 구하준이 위하여하며 한재아의 정신이 이상한 건가? 이런 쓰레기를 잡으라고 하다니. 이게 딱 구하준에게 기회가 됐어. 김수현에게 갈 변명을 찾아야 해. 그가 박건에게 한재아에게 전하라고 했어. 김수현 일행이 그를 찾아갈 거야. 한편 방금 김수현의 도움을 받은 소녀는 철학서를 읽고 있어. 엄마는 그녀를 문학소녀라고 칭찬해. 하지만 겨우 17세인 강북여고 양수아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사실 19금 폭력서적이야. 집에 돌아온 김수현. 2번이 승리해 아직도 흥분해 있다. 그는 이렇게 가면 아마 빈이 한재아를 이길 수도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저 녀석들은 모두 무리를 지어 움직인다. 김수현은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안다. 역시 사람을 좀 모아야 한다. 그 전에 먼저 조원 모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혀 수현이 계속해서 엿보고 있었지만 믿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 갑자기 그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즉시 김수현은 복제윤을 소환했다. 다른 건 상관없다. 다음에는 이 녀석으로 변하지 말라고 했다.
김수현은 손바닥으로 한 대 때릴 뻔했다. 차라리 구하준으로 변하라고 했다. 그럼 이제 시작할 시간이다. 김수현이 복재훈을 초대했다. 자신의 팀원으로 만들자. 정말로 통할 줄이야. 팀원 모집 임무 완료. 보상으로 금카드 한 장 획득. 이번 스킬은 팀원을 육성할 수 있다. 현재 김수현의 팀원은 각각 다음과 같다. 구하준과 극도, 이현동과 복재훈, 임무 팝업 알림. 이제 팀원 육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육성 카드는 방금 진행된 육성 임무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육성 임무가 무엇인지 아직 모릅니다. 김수현은 먼저 열어보세요. 방금 강도역을 이기고 얻은 카드가 중요해. 이번 스킬은 권투에서 유자형 후퇴 회피야. 실험 효과 후에 김수현은 바로 엄청 재미있다고 느꼈어. 그때 미션 팝업창이 다시 부가 미션을 내줬어. 권투의 정수인 유자형 회피와 훅 펀치를 모으는 거야. 보상은 금카드 한 장이야. 이렇게 보면 그냥 승리 카드만 더 얻으면 되겠네. 김수현은 이게 하늘이 준 기회라고 느끼는 것 같아. 직접 한번 걸어볼까? 그는 카드 마스터 스킬로 감을 시험해보려고 해. 어차피 지금은 쓸 수 없는 카드들이 남아있으니까. 김수현이 카드 마스터 스킬을 사용해서 4장의 돈카드를 합성했어. 그 결과 아무 쓸모없는 은카드 2장을 얻었어. 이때 김수현은 생각했다. 아직 분해 효과를 시도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어차피 은카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고. 그 후 김수현은 후회했다. 이때는 도박처럼 계속하는 게 아니었어야 했는데. 다음날 모든 조수들이 일제히 배경 김수현을 축하했다. 그리고 암흑파 계신 극도 그들 덕분에 강북동구는 서구의 실력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강도역을 이겼기 때문에 그의 영토는 강북서구로 바뀌었다. 강도역이 관리하던 고등학교는 3곳이다. 지금은 모두 김수현의 것이 되었다. 김수현은 세력이 빼앗긴 관계로 질문했다. 한재아가 공격해 올 것이다. 이현동은 이 시기에 조금 쉬어도 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강북남고와 연락을 했기 때문이다. 한재아도 이를 알게 되었다. 박건이 강도역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이다. 강도역이 관리하던 학교가 이미 빼앗겼다. 한재아는 당연히 지금 바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작은 형이 소식을 전해왔다. 강북남고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강석은 한재아가 진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일으켰다. 이대로 가면 동구는 동시에 서구와 남구의 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 한재아가 이위에게 명령했다. 남구의 형과 접촉해서 그들을 견제하라고. 어차피 김수현은 그 약골이니까 한재아는 언제든 해결할 수 있다. 이제 그는 먼저 강석이라는 놈을 처리해야 한다. 이현동이 한 모든 일을 알게 된 후 김수현은 다소 안도했다. 어쨌든 이 기간 동안 임무와 훈련 덕분에 강해지긴 했지만 그는 아직 한재아를 이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시간을 벌었으니 이현동은 내부를 잘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전투로 서구가 세력을 확장했다. 하지만 강도역이 관리하는 새 학교는 김수현을 따를지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그가 직접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때 임무 팝업창이 교육 임무를 발표했다. 새 학교 정리하기, 보상 중급 훈련 카드 힘, 속도, 지구력, 그리고 무작위 공격 카드 한 장. 그렇다면 김수현은 지금 시작할 계획이다. 먼저 수진 고등학교로 가자. 그때 강북여고의 양수아가 여기 나타났다. 알고 보니 그녀는 김도영과 약속이 있었다. 김수현은 그녀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그녀를 그냥 지나쳤다. 갑자기 양수아는 김수현을 불렀다. 그녀는 김수현에게 물었다. 왜 내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느냐고. 이현동은 옆에서 떠들며 대장이 배신자라며 놀렸다. 하지만 김수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시간 나면 답할 거라고.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옆에 있던 백채리는 불만스러워했다. 김수현 이 녀석 대체 왜 이래. 서진고등학교 불량배들 자신들이 앞으로 강북서구를 따를 거란 얘기를 들었어. 그들은 조끼 입은 김수현이 엄청 무섭다고 들었지. 그래서 차라리 순순히 소나기가 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서진고의 우두머리 장진수는 그들의 쓸데없는 말들을 꾸짖었어. 그는 한재아 형님을 끝까지 따를 거야. 그럼 김수현이 감이 오면 죽여버릴 거야. 그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했어. 죽고 싶으면 김수현을 찾아가라고. 바로 그때 숨가쁘게 달려온 김수현이 도착했어. 그는 말없이 류진이 고등학교 사람들은 산적이냐고. 왜 산속에 기지를 세운 거야. 장진수의 기습 주먹. 김수현이 유자회전으로 피하며 회피했어. 김수현이 차갑게 상대를 응시한다. 그 후 훅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는 훅이 꽤 쓸만하다고 느꼈다. 이전에 쓸모없는 카드들을 계속 합성하고 분해한 후 김수현은 결국 얻었다. 복싱의 훅 기술을, 복싱의 정수를 모은 후 그는 메인 퀘스트를 완료하고 금카드를 얻었다. 장진수는 맞아서 전혀 반격할 힘이 없었다. 이것은 권투에서의 로테이션 이동이다. 김수현의 펀치 속도와 각도가 많이 향상되었다. 그는 팀원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아빠가 곧 카드 벌어올게. 장진수는 곧바로 땅에 쓰러졌다. 다른 사람들은 원래 처음부터 김수현을 따르려고 했어. 서진고등학교 정리가 끝났어. 다음 학교로 가야 해.
다른 두 학교도 강북동구의 폭정에 고통받고 있어. 김수현이 세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모두 성군을 따르겠다고 했어. 육성 임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수현은 사장의 육성 카드를 얻었습니다. 이제 팀원 육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받았지만 김수현은 누구에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구하준을 최고 레벨로 육성하고 싶은데 그걸 조절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모두 이현동에게 주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생각해보니 김수현은 결국 극도에게 주기로 했어. 지금 가장 약한 사람이 그니까. 지금 극도는 N이 안 나와서 고민 중이고 김수현은 언젠가 자신 때문에 싸움에 휘말릴 거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먼저 너에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줘야 해. 그래서 김수현은 모든 육성 카드를 모두 극도에게 사용됐어. 극도는 순간 몸 안에서 힘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어. 쏟아붓듯이 달려가는 그 아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김수현에게는 또 궁금한 게 있어. 그가 이현동에게 물었어. 북쪽의 큰 형님인 어떤 사람인지. 강북대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재하와 강석 둘 다 그를 몹시 미워하는 것 같다. 김수현도 어느 정도 정보가 있어야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현동은 자신은 북구의 두목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평범한 지역 두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별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의 과거는 전해지지 않았다. 그저 그가 매우 강하다는 소문만 있을 뿐이다. 사실 지금 금수현에 대한 소문도 매우 터무니없다. 그는 이제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수업 듣고 자는 게 좋겠다. 이현동의 머릿속에 또 하나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새로운 관리구역은 이미 안정되었지만 매번 보스가 직접 나서야 했어요. 앞으로 서구의 세력 범위가 점점 커질 테니까 보스가 내부 일에만 힘을 쏟게 할 수 없어요. 이현동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내부 세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 보통 여자들이 더 꼼꼼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쓰레기 보듯 쳐다봐요. 김수현을 바라보며 이현동은 문득 적합한 사람을 떠올렸다. 바로 백채린 선배였다. 그녀가 오빠와 사귀면 내부 관리에 도움을 줄 거야. 그럼 평화로운 세상이 올 수 있겠지. 그래서 김수현과 백채린은 함께 나들이 하자는 초대를 받았다. 그는 모두가 감정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강북의 수영 별장에 가자고 제안했다. 물론 백채린의 거절을 받았다. 그녀는 미친 사람들과 그런 곳에 놀러가지 않을 것이다. 김수현이 백채린을 꾸짖는 것도 너무 심하다. 하지만 그는 수영 별장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이현동이 설명했다. 그곳은 비키니를 입고 사진을 찍어 인스타에 올리기 좋은 곳이다. 그는 백선배가 임스타를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자고 제안했던 거죠. 김수현은 이 녀석이 꽤 능력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비록 맞을 만한 짓이었지만 그래도 김수현은 그에게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한 손이 이현동을 잡았어요. 극도 이상하게 왜 먼저 나와 상의하지 않냐고요. 방과 후 백채린의 두 친구가 그녀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김수현 일행이 수영 별장을 예약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백채린도 함께 가자고 초대했다. 거기는 인스타그램 핫플레이스다. 그녀들도 팔로워 수를 늘리고 싶어 했다. 딱 그 남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다. 두 사람이 끈질기게 설득하자 백채린은 결국 함께 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가 비키니를 사러 간다면 조금 번거로울 거예요. 그날이 금방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극도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죠. 그게 바로 구하준이 왜 여기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수현은 원래 그냥 물어본 것뿐인데 구하준이 정말로 응할 줄은 몰랐습니다. 초대받은 여자들도 도착했습니다. 김수현이 어느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그건 누군가의 배낭이다. 백채린이 화를 내며 소리친다. 네가 투시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그와 동시에 강북동구와 남구의 교전 지역 한 조카가 급히 와서 최신 소식을 보고한다. 그는 사장인 강석에게 말한다. 강북서구에 움직임이 있다. 장석은 김수현이 꽤 밝다고 생각했다. 그는 동생 김수현의 목표가 강북동구라고 물었다. 하지만 동생이 받은 정보는 그들이 단순히 놀러 나간 것 같다는 것이다. 장석은 자신이 어리석다고 느꼈다. 자신이 아래에서 동구를 공격한다면 서구는 측면에서 공격해야 하는데 김수현 그들이 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북의 수영장 별장 놀고 나서 강석이 위하여하며 저게 강북 북구의 땅이 아니냐고. 곧이어 김수현 일행이 수영장 별장에 도착했다. 입주 절차는 이미 이현동이 끝냈다. 극도한 부끄러움에 구하준이 왜 자꾸 자신을 쳐다보냐고. 여자들은 먼저 짐 정리하러 따로 가기로 했다. 그들의 3명 팀에 조용히 한 사람이 더 늘었다. 백채린이 화가 나서 너 이 녀석 왜 따라왔냐고 했어. 이현동이 사장님께 빨리 출발하자고 알렸어. 왜냐하면 이틀 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놀 시간이 많지 않아. 그들이 수영장 빌라에 들어갈 때 멀지 않은 곳에서 몇 쌍의 눈이 조용히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 그들은 강북구의 불량 학생들이었어. 우두머리는 그들을 직접 처리하려고 했어. 이런 강북 서구 사람들, 백채린의 친구들이 멋지게 사진을 찍고 있다. 3만 장 찍었는데 겨우 한 장 쓸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그들은 구하준의 몸매가 정말 좋다고 감탄한다. 그때 백채린이 비키니를 입고 나타났다.
다른 두 사람은 너 왜 비키니를 입고 있냐고 위하해했다. 알고 보니 오기 전에 그들이 백채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비키니를 입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백채린은 문자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부끄럽고 화가 나서 옷을 갈아입으러 달려갔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역겨운 여자들과 절대 같이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후 모두가 즐겁게 놀았다. 구아주는 식사 후 다시 조깅하러 갔다. 여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죽으면 끝인데 왜 운동을 하냐고. 내일이면 체크아웃하고 떠날 것이다. 백채리는 지루하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녀가 가장 즐겁게 놀고 있다. 그때 이현동이 지루할 때 게임을 하자고 제안한다. 지는 사람은 눈썹을 밀기로 하자. 백채리는 마지못해 두 판 하기로 동의한다. 5분 후 그녀는 신나서 지적한다. 김수현이 졌다고. 금수현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렇게 얽히게 되었다. 이현동은 한쪽에서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작은 눈이 살짝 움직였다. 다른 두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현동은 자신에게는 두 분 모두 이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게임을 한 번 더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게임 규칙은 매우 간단하다. 두 분이 함께 여기 들어가세요. 먼저 나오는 사람은 탈락입니다. 그의 눈썹을 밀어야 합니다. 만약 인내력 대결이라면 김수현은 너무 간단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현동은 손을 잡고 안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백채리는 즉시 불만을 표했습니다. 왜 굳이 이 녀석과 손을 잡아야 해? 두 여자애들이 장난치는 거잖아. 그냥 게임일 뿐. 별 감정도 없고. 채리나, 부끄러우면 그냥 기권해. 김수현의 손이 한 번에 잡혔다. 백채린이 그에게 눈썹을 밀 준비를 하라고 했다. 두 사람이 준비를 마친 후 이현동이 캐비닛 문을 닫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강북서고를 위한 것이다. 밖에서 극단의 감탄을 자아내는 진짜 청춘이다. 수연이는 정말로 성장했구나. 그는 약간 부러워하기 시작했다. 조용히 잠입한 강북북고 사람에게 부러움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들은 극단의 신분을 알아챘다. 전설 속의 암흑 파괴신. 이때 갇혀있는 김수연과 백채린 사이에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김수연이 백채린을 불렀다. 그녀의 손에 땀이 많이 흘렀기 때문이다. 김수연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임무 팝업창이 임무를 발표했다. 김수연은 임무를 보고 깜짝 놀랐다. 백채린은 그가 갑자기 왜 이런 표정을 짓는지 위하해했다.